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모 7.5의 강진이 아오모리 앞바다를 강타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본 기상청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역사상 최초로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란 말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향후 일주일 내에 규모 7.0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보다 수백 배 높아졌다고요. 3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쓰나미는요, 원전 사고 가능성은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지진이 도대체 어떤 지진이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오전 9시 49분, 일본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수심 약 10km 지점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규모 9.0이었고 2016년 경주 지진이 규모 5.8이었습니다. 지진 규모는 로그 척도라서 규모가 1 증가하면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해요. 그러니까 규모 7.5는 경주 지진보다 약 180배 이상 강력한 거죠. 게다가 진원지가 수심 10km로 비교적 얕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크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건물 균열, 도로 파손, 정전이 발생했고요. 특히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실제로 최대 1m 높이의 파도가 관측됐어요. 현장에 있던 분들은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도호쿠 신칸센은 즉시 운행이 중단됐고 공항들도 일시 폐쇄됐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떠올라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했습니다. 그럼 왜 이 지역에서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한 걸까요? 일본 열도는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요. 특히 아오모리현 앞바다는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충돌하는 섭입대입니다. 태평양판이 북미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압력이 쌓이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지역이 과거에도 큰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1968년에는 규모 7.9의 도카치 앞바다 지진으로 52명이 사망했고 1994년에도 규모 7.6의 살리쿠 앞바다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 다발 지역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후발지진 주의 정보예요. 일본 기상청이 역사상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후발지진 주의 정보는 쉽게 말하면 뒤따라오는 지진에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발생한 지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이 또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진하고는 달라요. 여진은 본진보다 작은 지진이지만 후발지진은 본진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큰 지진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8월에 도입됐어요. 불과 4개월 전이죠. 그런데 벌써 실제로 발령된 겁니다. 일본 기상청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난카이 해곡 대지진 때문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시즈오카현부터 규슈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섭입대예요. 역사적으로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규모 8에서 9급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왔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1946년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벌써 80년 가까이 지났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음 대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죠. 더 무서운 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32시간에서 2년 사이의 간격을 두고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1854년에는 첫 지진 발생 32시간 만에 두 번째 대지진이 일어났고 1944년과 1946년에도 2년 간격으로 연속 발생했어요. 일본 정부는 만약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급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가 최대 32만 명, 경제적 손실은 220조엔,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거라고 추산합니다. 일본 GDP의 약 40%예요. 그럼 아오모리 지진하고 난카이 해곡이 무슨 관계냐고요? 전문가들은 일본 열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각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한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의 지각에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가 발령되면 향후 일주일간 규모 7.0 이상의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수백 배 높아집니다. 평소 0.001% 미만이던 확률이 1에서 2%로 급증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일본 국민들은 비상대피 가방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해안여행을 자제하며 원전과 주요 시설에서는 비상 점검이 실시됩니다. 일본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규모 7, 8급의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양산 단층, 울산 단층 같은 활성 단층들이 존재하고 최근 들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 횟수가 1990년대 연평균 19회에서 2010년대 71회로 약 4배 증가했습니다. 한반도의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지진 피해는 거의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쓰나미의 위험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0.5m 파도가 관측됐어요. 만약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급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1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원전 사고의 위험이에요. 일본에는 현재 33개의 원자로가 운영 중이거나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경제적 영향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처럼요. 우리 정부는 일본 기상청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지진과 쓰나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 쓰나미 감시 부위가 설치되어 있고 전국 160여 개 지점의 방사능 감시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쓰나미 대피 훈련이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아직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내진 설계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구를 고정하세요. 높은 책장, 장롱, 냉장고는 벽에 고정장치로 단단히 고정하고 무거운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둘째, 비상대피 가방을 준비하세요. 손전등, 라디오, 배터리, 응급약품, 비상식량, 물, 현금, 중요 서류, 사본 등을 방수 가방에 넣어 현관 근처에 비치하세요. 비상식량은 최소 3일치, 물은 1인당 하루 3리터씩 계산하세요. 셋째,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가스와 전기 차단 방법을 익혀두세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입니다. 실내에 있다면 즉시 튼튼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세요. 바닥에 엎드려 테이블로 몸을 가리고 테이블 다리를 꽉 잡으세요. 절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야외에 있다면 건물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개활지로 이동하세요.
운전 중이라면 도로 옆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라디오로 상황을 확인하세요. 해안가에서 지진을 느꼈다면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해발 10m 이상 또는 해안선에서 최소 2km 이상 떨어진 곳이 목표예요. 바다에 물이 갑자기 빠지는 건 쓰나미의 전조 증상이니 절대 호기심에 해안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쓰나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3시간 이상 고지대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진 후에는 여진에 대비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손상된 건물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라디오나 재난 문자로 상황을 파악하세요. 전문가들은 이번 아오모리 지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는 이번 지진이 일본 열도 전체의 지각, 응력 상태를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8에서 9급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추정합니다. 사실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죠. 한국 전문가들은 아오모리 지진이 한반도의 직접적인 지진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평가해요. 하지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한반도가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진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진 설계 강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국민 지진 대비 의식 향상, 지진 관측망 확충, 원전 안전 강화 등이에요. 오늘은 일본 아오모리 지진과 역사상 최초로 발령된 후발 지진 주의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웃나라의 재난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점검해보세요. 비상대피 가방, 가구 고정, 비상연락망, 가스밸브 위치 확인하셨나요? 작은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어요. 일본에 계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안부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일주일간은 일본 상황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재난 대비 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